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긴축 우려가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25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매파적인 페드 위원들의 발언 역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의 확산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곧 열릴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 그렇게 관심은 더욱더 집중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으며 9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밑돌더라도 시장이 기대하는 조기 긴축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꾸준하게 말했잖아요. 2%대를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요. 자, 그렇게 이러한 흐름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속도 조절이 나오면 좋은 거지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54.5로 전 거래일 47%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50bp 상승은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한 4.5 대 5.5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확실히 이제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요거는 수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도 뭐 이상할 게 없어요. 늦지 않아요. 달러화 가치가 유로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와 달러의 등가를 의미하는 페리티가 다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랬을 때 문제가 어떤 게 발생을 하느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환율 문제 때문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이런 모습들은 단순한 실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에 이러한 흐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WTI 기준 국제유가는 90.23달러, 마이너스 0.5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미국 7월달 시카고 여는 전미 활동 지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다? 석 달 만에 플러스를 찍었다. 물론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에는 좀 작긴 하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바닥을 뒤졌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좀 평범하면서 약간 좋은 정도의 수준? 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작지만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월가 연준 양적 긴축에도 주식 채권 영향 예상보다 적은 이유. 뭐 이거 쭉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 간단하더라고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반영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만 보더라도 현재 최근에 하락해 있는 가격대에서 어떠한 부분까지도 보여주고 있냐면 장부상의 가치 아래로 빠진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액수가 최소치라는 게 있는데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 아래로 빠진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만 확실히 시장에서 돌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그렇기에 한국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미국 역시도 비슷한 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 19% 급등, 최고치 경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쪽에서 점검을 이유로 3일 정도 가스를 이제 독일 쪽에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9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한 이제 9월 지나고 10월만 되더라도 선선해지고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되면 본격적인 난방이 필요해지겠죠. 했을 때 러시아가 그걸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의존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대체제를 찾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럽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은.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대체제를 찾게 된다면 러시아의 점유율과 힘은 확 약해질 텐데 그 전에 어떠한 액션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틈타 가지고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이 예상이 가능하다면 이 가격 하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천연가스 급등과 가뭄 때문에 페리티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을 때 유로화 리스크는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진 방어에 대한 이유로 인해 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랑 좀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입장상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간단합니다. 중국 쪽 이 매출이 쫙 하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딱 보면서 드는 생각. 아, 중국 쪽에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매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건 중국 관련주를 봐야 되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전력난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품귀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OCI 하나큐셀 웃는다. 얘기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큐셀은 이게 제가 알기론 이 태양광 쪽에 이 제품화까지 4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 3, 4. 근데 하나큐셀은 요 3, 4단계 뒷부분, 이 고부가 가치 요쪽을 많이 이제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요. OCI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조금 이 고부가 가치보다는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OCI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전력 가격이 중요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괜찮지만 나중 가면은 또 OCI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 물음표를 뜰 수밖에 없거든요. 해서 이왕 보신다면 큐셀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자, 요거는 뭐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OCI도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OCI 역시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미리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좋은 내용들 올라오는 것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일단 에너빌리티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가격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기록적인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들과 한번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이거예요. 남부발전과 가스터빈 수명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을 만들 줄 아는 기업이 한 5군데, 6군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두산은 이 다여섯 군데에 속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마디로 이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가스터빈 실적은 모두 두산과 엮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게 가스터빈이랑 수소랑 섞어서 지금 하이브리드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소만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원전만 있는 게 아니다.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스도 굉장히 큰 파이가 있는 돈이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기술 허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독점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지금 이 두산은 뭐 풍력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와,
말도 안 되죠. 외국인이 안 쉽니다. 계속 사요. 예, 그리고 기관 역시 이 매수세를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건 앞만 보더라도 상승장 왔을 때 한번 더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수급만 보더라도 지금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던 N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1선이 다가오면 이걸 딛고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걸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오늘 11선 딛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를 1파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제 2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전 고점마저도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아래쪽 부분 매물을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 대략 23,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 현재 위치에서 1,000원 더 가는 거 기대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기가 되게 괜찮은 그러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굉장히 많이 모은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여기도 뚫고 이전 고점 라인이었던 26,000원 여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가지고 부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리를 총 해보자면 일단 1번 수급창 아까 봤던 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11선 말씀드렸는데 딱 여기를 딛고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 밑으로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면 조금 더 살펴봐도 되고 가장 좋은 건 최근에 이 고점 여기를 뚫고 올라간 만큼 고점 위에서 횡보한다 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했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는 23,000원이 첫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마저도 뚫어주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고점인 26,000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은 일단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보면 되는 거고 이 고점 위가 훨씬 더 좋은데 이 위에서 있는다면 조금 더 높은 위치를 노려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주간 에너빌리티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같이 보는 종목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요 아래쪽부터 굉장히 잘 맞아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된 모습을 봤는데요. 요 두 번째 이런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저랑 같이 오랫동안 두산을 보셨던 분들 수익 잘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1.4만 명까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